자, 오늘 18강 2차 함수의 뜻입니다. 이번 강의부터 2차 함수를 들어가는데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이제 2차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나오는 거니까 시작부터 좀 정확히 빠짐없이 잘 알고 넘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개념부터 보죠. 2차 함수라는 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 1차 함수를 언제 했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했죠? 중2 때 1차 함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전된 것이 지금 중3에 와서 2차 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1차 함수가 어떤 거냐면 x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1차 함수였다. 그렇다면 2차 함수는 당연히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 이걸로 나타내줄 때 fx라는 건 이 f라는 건 이제 함수의 이름을 붙인 거고요. x라는 변수를 사용한 함수다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fx의 모습이 이러한 2차식일 때, 즉 fx가 곧 요 2차식을 나타낼 때 이때 우리가 y를 x에 대한 2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수랑이 뭐였습니까? x 값이 하나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y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걸 우리가 함수라는 시스템으로 부르죠. 2차 함수는 x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그거를 제곱한 거, 그냥 둔 거, 거기다가 상수를 각각 곱해서 멀쩡한 상수까지 3개의 항을 더한 것을 우리가 결과값으로 할 때 그것을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1차 항과 상수항이 없지만은 2차 항이 있으면 이것은 2차 함수입니다. 상수항이 없어도 2차 함수고요. 자, 2차항, 1차항, 상수항 3개 다 있으면 당연히 2차 함수죠. 그런데 2차항이 없거나 또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건 이제 분수 함수라고 그래요. 이런 건 1차 함수고 이런 건 당연히 2차 함수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2차 함수에서 x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로 생각한다. 이 x값의 범위, 이걸 우리가 이제 정의역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정의역. 이건 1차 함수 때도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x값의 범위를 실수 전체로 생각했던 것처럼 2차 함수도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참고사항 좀 보겠습니다. a, b, c는 상수. 지금 계수죠, 사실은. x의 계수, x제곱의 계수, 상수항 이런 것들은 다 상수값이고 x만 여기서 변수가 됩니다. 당연히 y도 이제 변수가 되죠.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진다고 했는데 이때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랬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a가 0이 아닐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부르고 2차식이 이퀄 0 이렇게 2차식이 0과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이 2차식을 y로 치환해서 x값에 대한 y값의 대응 관계로 생각하면 이것이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얘기하자면 2차 함수에서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 아닌 겁니다. 서로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되시겠죠? 뭐 개념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밑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인 1번. 다음 중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은 O, 2차 함수 아닌 것은 x를 해라. 1차 함수죠.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건 2차 함수 맞고요. 세 번째 것도 이걸 전개를 하면 2차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2차 함수 맞습니다. 그래서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되면 이건 2차 함수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차 항이 있지만 이거 전개를 해보면 2차 항이 사실은 사라지고 1차 항, 마이너스 2x만 남게 되죠. 이것은. 그래서 이거는 1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가 아니죠. 되시죠? 자, 그 밑에 확인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확인 2번은 다음에서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고 2차 함수인지 말아야 해라. 자,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는 건데 이런 거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문장을 읽고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x cm인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 y. 그럼 y라고 하는 거는 x로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의 4배를 하면은 그 둘레의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y = 4x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이차 함수가 아니죠. 이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x이고 높이가 3cm인 원기둥의 부피다. 이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부피를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x면 밑넓이는 파이 곱하기 x 제곱이 됩니다. 파이 r 제곱이죠. 거기다 높이가 3이니까 거기다 3을 곱하면 이것이 부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y는 3파이 x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어떻습니까? 3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수죠. 숫자니까 2차 항만 딱 존재하는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함수가 맞다. 3번 자동차가 시속 6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 y.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y는 어떻게 됩니까? 60x다. 이렇게 표현돼요. 이건 역시 1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아닙니다.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2차 함수라고 했죠. 되시죠? 그래서 2번만 2차 함수가 있네요. 자, 개념 두 번째로 가죠. 자, 개념 두 번째는 2차 함수의 함수값인데 함수 y fx에서 x의 값에 따라 하나씩 정해지는 y의 값 fx를 x에 대한 함수값이라 한다. 즉 2차 함수 y fx에서 x a일 때 함수값은 fa다.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x 대신에 a를 넣어서 실제로 x에 어떤 값이 대응하는가 하는 그런 관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면은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식을 알면 거기다 x 자리에 어떤 특정한 값을 넣어서 그 특정한 값에서의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값 x와 나오는 값 fx의 그 순서상을 이제 표현하면 나중에 그래프가 된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fx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정비례, 반비례부터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생소한 사람들은 그때 공부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함수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뭐 이건 초등학교 때도 사실 나오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그리고 이제 3학년 와서 2차 함수를 하게 되는 건데,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은 뭐 어느 함수든지 다 똑같습니다.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것도 꼭 2차 함수에서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1, 즉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을 구해라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요 식에서 말이죠. 그걸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f2를 구한다.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한다 그러면 이제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익히 뭐 다 배운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죠. 자, 2차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함수값을 구해라. 자, 1번에 f0가 있는데 x에다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근데 이거 특히 좀 알아줄 필요가 있는 게 그 f0는 x에 0 다 들어가고 나면 결국 상수항만 항상 남게 됩니다. 그래서 f0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상수항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것도 좋겠어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f1과 f-1의 합이다 그랬는데 f1 같은 경우에는 x에다 1을 넣어보면 2 빼기 1 빼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f1은 요 함수식에 있어서 이 계수들의 합이 돼요. f1은 계수의 합. 위에서 f0는 상수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f1은 계수의 합이다. 이렇게 또 따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계수의 합. 자, 근데 f-1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x가 차수가 짝수이면은 x에 1 들어갔을 때랑 똑같고요. 홀수일 때는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죠. 상수항은 똑같고. 자, 얘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 뭐 괄호는 안 쳐도 된다마는. 되겠습니까? 그럼 요 합이 얼마입니까? 요거는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네요. 얘는 0이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f1하고 f-1은 사실은 짝수 차수에서는 요 값들이 다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될 거고 상수는 어차피 똑같이 지어지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x에다가 이거 넣었을 때 요거 넣었을 때 구해가지고 그 빼면은 그게 이제 결과가 된다. 뭐 이렇게
사실은 좀 알아둘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게 더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렇다는 건 좀 알아야겠습니다. 자, 핵심 유형 익히기로 넘어갈게요. 자, 유형 1번. 다음 보기 중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밑변의 길이가 4x cm고 높이가 x cm인 삼각형의 넓이 y 제곱 cm. 이 단위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 y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하고 4하고 약분이 되고요. 2x 제곱이다 하는 2차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그럼 이거 2차 함수 맞죠? 네, 맞습니다. 자, 니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cm인 정육면체의 부피 y 세제곱 cm. 정육면체 부피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3번. 그럼 이건 x 세제곱이죠. 그럼 이건 3차 함수입니다. 이건 2차 함수가 아니고 2차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딱 2차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2차 함수 아니죠. 자, 지름의 길이가 x cm인 원의 넓이 y 제곱 cm. 원의 넓이 y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r 제곱인데 r이 x니까 이렇게 되겠죠. 역시 요거 2차 함수가 맞습니다. 2차 항이 있으니까. 자, 농도가 x%인 소금물 1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y 그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y는 자,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농도 100분의 x. 왜냐면 x%니까 분수로 쓰면 100분의 s. 계산할 땐 이 퍼센트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수나 분수로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소금물의 양을 곱한다.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서 y 콜 x가 돼버리네요. 그죠? 농도가 x%인 소금물 100g에는 소금이 x만큼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y가 곧 x다. 이거는 1차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2차 함수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자, 옆에 유지해 보시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차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f1 빼기 f-2의 값을 구해라. 일단 f1과 f-1을 구해야 되겠죠. f1은 뭐냐? 여기다 1 집어넣는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는데 앞에서도 1 집어넣으면 이건 뭐 계수의 합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1을 실제로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1이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f-2 역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얘는 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이건 한 번에 계산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 빼기 4 빼기 1.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2 곱하기 f1. 2 곱하기 2분의 3 빼기 f-2. f-2가 지금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워지니까 3 플러스 3이 되어서 답은 6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옆에 유지해 보시고 다음 강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